해결하기 문제 같이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먼저 볼게요.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써 넣으시오 했습니다. 우리 지금 2.3단원에서는 합차 공식이라는 걸 새로 배웠거든요. 근데 합차 공식을 외워서 써도 되고 아직 외우지 못했다면 우리가 식과 식이 곱해져 있을 때 분배 법칙 이용할 수 있겠죠? 먼저 분배 법칙 한번 이용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분배해 줘야 되겠죠? 1, 2, 3, 4 순서대로 우리가 계산 한번 해볼게요. 1번 계산하면 A를 2개 곱했으니까 A의 제곱. 2번 계산하면 A랑 마이너스 B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AB. 3번 계산하면 B랑 A를 곱하는데 알파벳 순서대로 써줄게요. AB. 4번 곱해보면 B를 2번 곱했고 부호는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동류항이 있어요. 마이너스 AB랑 AB는 동류항이거든요. 그래서 2개가 없어지겠죠. 그러면 남아있는 것만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 답으로 적어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문제는 우리 합차 공식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합차 공식이라는 건 뭐였냐면 하나는 합이고 하나는 차일 때 나타나는 공식이거든요. 합인 거는 뭐 A 플러스 B, 차인 거는 A 마이너스 B. 똑같이 생겼는데 하나는 합, 하나는 차일 때. 이거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해주면 됐어요. 그래서 앞에 거는 A의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B의 제곱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이 방법으로 우리가 2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2번 보면 하나는 빼기, 하나는 더하기 되어 있거든요. 지금 순서만 바뀌었어요. 여기가 합이고 여기가 차예요. 합차 공식이에요. 순서가 바뀌어도 똑같이. 그럼 이때 앞에 거 제곱해 볼게요. 앞에 거 제곱이니까 x의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해야겠죠? 뒤에 거는 y예요. y 제곱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 풀지 않고 두 문제만 세밀 한번 해볼게요. 2번하고 3번 문제 한번 같이 해볼까요? 2번 보면은 하나는 합이고요. 하나는 차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합차 공식 이용할 수 있겠죠. 합차 공식이라는 거는 어떻게 됐냐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계산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 계산합시다. 앞에 거는 뭐냐면 x예요. x의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해줘야 돼요. 4 그대로 쓰면 안 되고 4를 제곱해서 16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번 한번 해볼게요. 3번 보니까 근데 모양이 좀 이상해요. 여기 하나는 차거든요. 근데 여기가 모양이 이상해요. 합이 없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우리가 여기도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도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마이너스로 묶어줄 거예요.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x 플러스 7로 우리가 바뀔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 마이너스는 우리가 사이에 있으면 계산하기 불편하니까 맨 앞으로 마이너스 곱해져 있는 거니까 맨 앞으로 빼서 써볼게요. 그럼 다시 쓰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7 x 플러스 7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겠죠. 이 마이너스가 분배되면 원래 식이랑 똑같아질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여기가 합이고 여기가 차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합차 공식 쓸 수 있어요. 대신에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는 거는 잊지 마시고 합차 공식 써서 이 안에다가 써볼게요. 합차 공식 쓰면요. 앞에 거의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 49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마이너스를 다시 분배시켜 줄 거예요. 그럼 분배시켜 주면은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9 이렇게 전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3번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3번) 문제에서도 두 개만 한번 해볼게요. 2번, 3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2번 보면 여기서도 보면 똑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하나는 합, 하나는 차예요. 그러면 합차 공식 쓸 수 있겠죠. 합차 공식 어떻게 됐었나요? 말로 먼저 한번 해볼게요. 합차 공식은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계산해주면 돼요. 그럼 해볼게요. 앞에 거를 제곱할 거예요. 앞에 거는 3x 이거 통째로
통째로 해야 돼요. 앞에 걸 제곱해 볼게요. 3x를 제곱하면 9x의 제곱. 숫자도 같이 제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거는 뭔가요? 숫자만 보면 되죠. 숫자 5가 뒤에 거가 되겠네요. 그러면 빼기 뒤에 거 제곱하니까 25 이렇게 쓸 수 있겠죠. 3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합, 여기는 차예요. 앞에 거는 5x, 뒤에 거는 8y예요. 이거 주의하면서 앞에 거에 제곱하니까 이번에는 과정까지 한번 써볼게요. 앞에 거의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 계산해 볼게요. 이거는 25x의 제곱 빼기 88의 64y의 제곱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곱셈 공식을 이용하여 다음을 계산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곱셈 공식을 이용할 건데 우리 이 시간에 배운 것이 합차 공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더하기가 나와야 되고 하나는 빼기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 우리 숫자들을 보면서 생각을 해볼게요. 198과 202가 있어요. 가까운 숫자 중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숫자가 뭐가 있냐면 20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200. 200은 10의 자리, 1의 자리가 없기 때문에 제곱을 한다거나 했을 때 계산을 간단하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200이 있는데 198은 200에서 얼마를 뺀 거냐면 2를 뺀 숫자예요. 그렇다면 202는 200에다가 2를 더해준 숫자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났더니 여기는 차가 되고 여기는 합이 된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합차 공식을 쓸 수 있는 거예요. 합차 공식을 쓸 때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해주면 되겠죠. 200을 제곱해 볼게요. 그러면 4에다가 0은 하나, 둘, 셋, 넷, 4만 해서 빼줄게요. 2를 제곱하면 4. 계산하니까 3, 9, 9, 9, 6. 그래서 39,996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되겠죠. 우리가 198 곱하기 202 하면 일일이 또 막 세 자리까지 다 계산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합차 공식을 쓰면 좀 더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2번도 한번 볼게요. 2번 보면은 이것도 합차 공식 쓸 건데 5.3, 4.7 이 중간쯤 있는 간단한 숫자가 뭐가 있을까요? 5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5. 5에서 0.3을 더한 것 하나랑 5에서 0.3이라는 숫자를 뺀 거 이렇게 두 개를 곱해준 거죠. 이걸 보면은 하나는 합이고요. 하나는 차가 나왔어요. 그럼 또 합차 공식 쓸 수 있겠네요. 이쪽에다 한번 써볼게요. 앞에 거를 제곱하니까 5, 5, 25 빼기 뒤에 거 제곱할 거예요. 뒤에 거 제곱하면 0.09가 되겠죠. 소수점이 하나 더 추가돼서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24.91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겠죠. 소수점이 들어가 있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합차 공식으로 살짝 바꿔서 계산하면 좀 더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의 분모를 유리화하시오 했거든요. 우리 분모 유리화를 할 때 쉽게 하는 방법이 합차 공식을 이용하는 거였어요. 그럼 합차 공식을 이용하려면 합이 하나가 있으면 차도 하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 볼 건데요. 자, 5번에 1번 같이 볼게요. 이거를 분모 유리화를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합차 공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린 얼마를 곱해주냐면요. 여기 부호만 반대로 되는 루트 5 마이너스 2를 곱해줄 거예요. 근데 원래 수랑 똑같아지기 위해서는 분모와 분자에 똑같은 숫자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분모에 곱해준 숫자를 분자에다가도 한 번 더 똑같이 써줍니다. 똑같이 루트 5 빼기 2가 되겠죠. 곱해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걸 계산을 해볼게요. 정리를 깨끗하게 해보면요. 분모는 루트 5 플러스 2, 루트 5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분자는 1 곱해줘가지고 루트 5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되겠죠. 근데 여기가 지금 합, 여기가 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합차공식 쓸게요. 앞에 거를 제곱하니까 루트 5를 제곱하면 5 빼기 뒤에 거 2를 제곱해주니까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분자는 그대로 루트 5 마이너스 2. 근데 5에서 4를 빼니까 1이 되네요. 그러면 1은 생략해서 안 써줘도 되고 결국은 루트 5 마이너스 2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도 마찬가지 짝꿍이 되는 숫자를 곱해줄 거예요. 차가 나와 있으니까 이번에는 합을 곱해줘야 되겠죠? 루트 7 플러스 루트 3 분자도 루트 7 플러스 루트 3 해줄 거예요. 그럼 이거 정리해보면 분모는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3 루트 7 플러스 루트 3 분자는 아직 곱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괄호를 써서 표현해 줄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 분모 부분 먼저 계산해 볼 거예요. 여기에 합이 있고요. 여기에 차가 있습니다. 그럼 합차 공식 쓸 수 있겠네요. 합차 공식 써서 앞에 거 제곱 루트 7을 제곱하니까 7 빼기 뒤에 거 제곱하니까 3. 그 다음에 분자는 그대로 써줄게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이쪽 부분이 계산하니까 4예요. 근데 분자에 2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랑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표현하면 2분의 루트 7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6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6번 문제가 좀 복잡해 보여요. 비슷하게 생긴 애들이 막 여러 개 섞여 있는데 이거의 값을 구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게요. 앞에 거 뒤에 거 따로 계산해서 마지막에 빼기를 한번 해볼게요. 앞에 거 뒤에 거. 왜냐하면 우리가 분모 유리화를 둘 다 따로 해줘야 되니까요. 이 두 개를 이렇게 따로따로 1번 분모 유리화 따로 하고 2번 분모 유리화 따로 하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 계산 과정이 매우 길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는데 또 다른 방법 하나를 소개를 하자면 좀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지금 분모를 보자면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는 합이고요. 여기는 차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두 개 따로따로 해서 분모 유리화를 해도 되지만 한꺼번에 얘네를 먼저 통분을 해버릴게요. 통분을 한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봅시다. 통분을 해볼게요. 통분을 하게 되면 이 앞쪽에다가는 이거를 분자 분모에다 다 곱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뒤쪽에다가는 요거를 분자 분모에 다 곱해줘야 돼요. 통분해 보겠습니다. 2 플러스 루트 3 곱하기 2 마이너스 루트 3 분모는 이렇게 통분이 되고 그 다음에 분자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x자로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2 마이너스 루트 3을 두 번 곱했으니까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빼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2 플러스 루트 3을 두 번 곱했죠? 그러니까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정리를 해보면 그런데 우리 지금 분모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하나는 합이고요. 하나는 차가 나왔네요. 그럼 합차 공식 바로 쓸 수 있겠죠? 앞에 거 제곱하니까 4, 뒤에 거 제곱하니까 3 빼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분자는 아직 그대로 더 볼게요. 2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 빼기 2 플러스 루트 3의 제곱 이렇게까지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근데 분모를 보면 4 빼기 3은 1이잖아요. 그래서 분모는 써주지 않아도 되겠네요. 분자만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2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 빼기 2 플러스 루트 3의 제곱을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2 마이너스 루트 3 제곱을 계산해 볼게요. 우리 이거 기억을 되살려 볼게요. a 플러스 b를 제곱하면 어떻게 됐죠?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 됐고요. a 마이너스 b도 제곱해 볼게요. 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 됐어요. 우리 첫 시간에 배웠던 거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이 위에 나와 있는 걸 전개를 해줘야 돼요. 이거 바로 전개해가지고 2를 제곱한 다음에 빼기 3 이렇게 해주면 안 되겠죠. 가운데 2ab가 들어가 있는 거 꼭 계산해 주셔야 돼요. 꼭 완전 별표 이거 까먹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이 방법대로
전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거는 a-b를 제곱한 것과 같은 형태죠? 그래서 앞에 거를 제곱하면 2, 4 빼기 2ab 해줄 거예요. 2 곱하기 a는 2고요. b는 루트 3. 그 다음에 더하기 b를 제곱해 줄게요. 3 이렇게 하나 됐어요. 그 다음에 빼기 뒤에 거 해볼게요. 뒤에 거는 a 플러스 b를 제곱해 준 거랑 같은 형태죠? 그래서 앞에 거 제곱 a 제곱하면 4 플러스 2ab니까 2 곱하기 a 곱하기 b 해주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 b의 제곱 3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 정리해보면 4 빼기 4 루트 3 더하기 3 빼기 4 빼기 4 루트 3 빼기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정리해보면 4랑 4 만나서 없어지고 3이랑 3 만나서 없어지고 남아있는 거는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쓴 8 루트 3 마이너스 8 루트 3 이렇게 답을 정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대망의 7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3a인 정사각형에서 세로의 길이를 2b만큼 늘리고 세로의 길이를 여기 늘렸어요. 그 다음에 가로의 길이를 2b만큼 줄여서 만든 직사각형, 이 파란색 직사각형의 넓이를 두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고 이 식을 전개하는 과정을 쓰시오. 우리 직사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하죠? 가로 곱하기 세로 해주면 되죠? 이거에다 바로 적용을 시켜볼게요. 가로의 길이는 얼마였어요? 원래는 3a였던 걸 줄였어요. 얼만큼? 2b만큼 줄였어요.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원래 3a였는데 늘렸어요. 얼만큼? 2b만큼 늘려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길이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지금 넓이인데 계산까지 해야 되겠죠. 계산은 여기가 합, 여기가 차. 그럼 우리 합차 공식 쓸까요? 합차 공식은 우리 말로 먼저 한번 해볼게요. 합차 공식 쓰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었죠? 앞에 거는 3a, 뒤에 거는 2b예요. 바로 계산해 봅시다. 앞에 거 제곱하니까 3a의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2b의 제곱 깔끔하게 전개해서 정리하면 9a 제곱 빼기 4b 제곱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